예, 오늘 방산주 얘기를 좀 처음 체크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방산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이제 반도체 주들이 제대로 시장에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가 워낙 지속되고 있죠. 뭐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만 국내 주식시장을 사실 주도해 왔던 거는 조선하고 방산주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의 뭐 지금 6개월 이상 거의 7, 8개월 가까이 계속해서 꾸준히 주가도 오르고 특히 이제 어제도 이제 체크상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선하고 방산 관련된 기업들 예를 들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이런 회사들의 시가총액 순위가 이를테면 10위권 밖에서 10위권 안으로 뭐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뭐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국내 주식시장을 사실상 이끌어왔던 두 업종인데 특히 방산주 같은 경우가 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어제 방산주 주가들 보면요. 하나시스템이 뭐 그때 주가가 뭐 7, 8%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닙니다. 하나시스템이 마이너스 0.5%, MS솔루션 방산주들 그 중에서 이제 부품주죠. MS솔루션 작년에 이제 상장하는 회사인데 1.5%, 한화비전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얘기를 보면 1.9%, 카이 한국항공우주가 3.3%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일단 어제 방산주들이 주춤했던 이유는 시장이 이렇게 좋았던 측면에서 주춤했던 이유는 이제 종전에 대한 얘기가 다시 좀 진전됐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특사가 러시아에 이제 파견될 것이라는 얘기가 이제 백악관에서 나왔고요. 이번 주에 러시아에 파견이 돼서 이제 푸틴과 회담을 가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좀 돼 있는데 사실은 미국은 이미 종전에 대한 구체적인 미국의 요구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지금 크림반도를 점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만약에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하단 쪽, 그게 이제 크림반도고요. 하단 쪽하고 그다음에 우측 어쩌면 경계선 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경계선 쪽, 이쪽을 사실은 러시아가 좀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그냥 인정하자라는 게 미국 측의 지금 최종 안입니다. 이제 이거를 러시아는 아직 공식적으로 오케이 한 건 아니고 뭐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 속으로 웃고 있겠죠. 대신 이제 우크라이나가 보시는 것처럼 이 휴전안에 대해서 이미 뭐 비공식적으로는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도 당연히 별로 안 좋아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변수가 하나 더 생긴 게 지난 22일 날 모스크바 인근에서 한 75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러시아 최대 이제 탄약 구간인데 이게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나고 이제 그 다음에 폭발을 했는데 이게 혹시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한 게 아니냐. 뭐 가서 이제 공격을 한 게 아니냐, 뭐 드론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뭐 좀 변수 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그 유럽 쪽에서는 특히 러시아 쪽에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일단 얘기를 가져왔고요. 방산주가 이제 이 종전과 관련돼서 조금 주춤한 거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겉으로 보면 명목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보다 근본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이제 방산주를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끌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이제 뭔가 좀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유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는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K9 자주포라든가 그다음에 K2 전차와 관련돼서 또 뭐 현무2라든가 이런 어떤 다연장 로켓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KF-21과 관련돼서 뭐 중동 쪽에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확인된 건 아직 아무것도 없고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있는데 결국 이런 것처럼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 말고도 다른 나라 뭐 중동이나 또는 아시아라든가 뭐 남미나 이쪽에서 뭔가 대규모 조단위의 대규모 계약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이 조선이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왔던 거지 않습니까? 방산주가 좀 주춤할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 한번 좀 그래서 방산주 지금 새로 담으실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최근에 이 방산 관련된 글로벌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 한번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체크상 가보죠. 증권주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증권주들은 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3.3% 신고가 경신했고요. 다올투자증권도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한양증권 등등등 쭉 다 오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 3% 정도 어제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증권주들 10개 모아놓은 KLX 증권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814로 역시 연중 최고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9일 날 이제 관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호관세 부과가 되는 날,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패닉셀이 왔었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거래가 주춤해지면 당연히 이 브로커리지 피가 가장 큰 수익원인 증권사들 수익이 확 줄어들 것이다. 뭐 그런 어떤 예측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요즘에 증권주들 비롯한 금융주들이 좀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특히 미국 시장이 주춤에도 불구하고 해외 특히 서학개미들은 저가에서 굉장히 좀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역시 해외 주식 거래가 활발하다는 점, 그러니까 수익이 나빠질 이유가 좀 별로 없는 거죠. 이런 점들이 작용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나 좀 한국은행이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채권 매매가 좀 늘어나게 되는, 채권 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거래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거에 따른 평가 이익도 좀 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을 좀 낳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살펴볼 거는 금융주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4대 금융사들, 금융지주사들과 은행들 요 주하고 증권주들이랑 조금 결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증권주들은 이런 어떤 호재성 내용들이 좀 많은 반면에 지금 앞서 우리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이게 경기가 계속 좋지 않게 가고 있고 내수가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이제 이런 식의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은행들은 부실 채권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실 자산이. 그러니까 빌려줬다가 못 받는 경우, 연체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좀 많고요. 그래서 은행들이 이렇게 되면은 대손상각이라고 그래서 손실이 날 거에 대비해서 은행들이 미리 자기들이 갖고 있던 여유 자금에서 그걸 채워놔야 되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대손 충당금은 결국은 이익에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금융주주사들이 반등하다가 좀 주춤하는 측면이 있는 가운데 증권주들은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게 최근에 금융주들에 나타나는 좀 약간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개별 종목으로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더본코리아 얘기인데요. 보니까 뭐 어제 주가가 1% 넘게 오르긴 했는데 지금 주가가 28,000원이죠. 이게 63,000원까지 공모 당시에 이렇게 쫙 올라갔다 계속해서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악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더본코리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렇게 악재들이 많이 쏟아질 때 이 악재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금 28,000원짜리의 주가가 공모가보다 이미 좀 더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이 얘기가 되는 거여서 이제 그런 분기점이 이 더본코리아라는 회사가 아닌가 싶어서 가져왔는데, 일단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게 예산경찰서에서 충남경찰청으로 이관했다. 더 큰 기관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니까 수사를 더 확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진정서 또 고발 민원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예산경찰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고, 몇 가지 더 정리해 보니까 농지법 위반도 있고요, 표시광고법 위반도 있고, 식품 표시 광고법 위반도 있고, 위생관리 부실 의혹 관련돼서 내사도 좀 이뤄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뭐 백종원 방지법이라는 것도 뭐 좀 청원이 등장한 상태고, 그다음에 백종원 대표의 뭐 방송과 갑질 의혹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죠. 상장을 한다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주가와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거고, 다만 이 더본코리아 이제 실적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보시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상장한 뒤에 얼마 안 돼서 좀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이 더본코리아라는 회사가 과연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도 역시 더본코리아라는 회사의 주가를 앞으로 좀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망할 때 또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